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이거는 이천에 있는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천에 있는 전원주택지 단지 안에 있는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가서 보면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지 단지 안에 있는 건데 땅 주인은 누나고 건물 주인은 남자 동생으로 지었어요.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리게끔, 다시 말하면 동생이 누나한테다가 누나 땅에도 막 짓게 그래 그럼 지어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리게끔 지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법정지상권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보시면 보면 타인 소유의 단독주택 및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게 창고로 허가를 받았는데 창고가 아니라 우리 강실만한 것 같이 좀 원룸에다가 지어가지고 그 시골에 보면은 노래방 틀어놓고 음식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놀고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건축물 관리자는 창고인데 가성은 창고가 아니야.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면. 자, 근데 보면 토지 소유자는 누나라고 그랬는데 36년생이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몇 년생이죠? 동생이라는데 53년생이죠. 53년생하고 36년생이면 몇 살 차이예요? 36을 빼면 얼마죠? 16살 몇 살? 17살 차이인가? 네? 17살 차이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다 건물 주인과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강제경매로 넣은 겁니다. 2000시 모가면 성공해서 토지만 매각으로 넣었죠. 그래갖고 1억 7,300에 1억 2,1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1억 4,399만 9,900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잘못 적었어요. 여기 6명이 들어왔는데 1억 4,370만 원이 낙찰을 받았더랬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비율이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적은 게 이게 잘못해서 바꿔서 적은 겁니다. 이거. 강제 경매로 1억 4,600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여기 보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원주택지 땅이고, 여기 보면 주택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창고로 돼 있는데, 창고가 아니고 실제로 주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있고, 주택 단지가 있죠. 이렇게 주택 단지가 있는 것에 나온 겁니다. 요것이 주택이고, 요것이 창고인 건데, 실제로 창고가 아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집이 이렇게 나무가 가려서 그런데, 전원주택 단지 아주 잘 되진 집이에요, 보면. 제가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우리 거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추천하고 낙찰을 받은 거죠. 소장을 집어넣습니다. 철근 공제 슬라브 단전주택, 그 다음에 창고. 그러니까 주택이 103제곱미터고 창고가 90제곱미터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창고가. 철거하고 미토지 인도하고 월, 금 72만 3천의 비율의 기한을 지조를 달라. 소장을 쓴 겁니다. 동양 도시와 같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 금액인 1억 7,300을 연 5%를 계산한 86만 8,500원에 대하여 금 72만 3,750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전개상 지조감정을 생략하고 미 원고의 청구 금액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한 번도 이 감정대로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소장을 쓸 때에 지조를 감정을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해서 청구 취지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토지 소유권 상속일주 먼저 돌아가는 날까지 지료 상대의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지료 조회된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실 잘 안 하는데 이때는 한번 했어요. 우리가 소장을 내니까 건물 주인이 답변서를 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놔라고 소장을 냈죠. 냈는데 상대편이 답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님이 몇 월 며칠 날 하고 재판 날짜를 잡아요. 그럼 재판 날짜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서 소송을 하게끔 되면 대부분 딱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판사님이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서 바로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조정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조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장을 냈죠. 날짜 잡히기 전에 답변서를 냈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응대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장을 넣고 답변서를 넣고 소장을 넣고 답변서를 넣으면은 판사님께서 재판을 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그걸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조정 날짜를 잡아서 조정식으로 직접 나오라 그래요. 답변 낸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피고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이게 이 건물 주인이 변호사를 사서 답변서를 냈더라고요. 건물의 철거 청구는 배척되어야 합니다. 독점점 배타적인 전무수익권 행사가 되는 토지를 잘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서 보면은 이미 그 땅에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샀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네가 알고 샀으니까 법정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건물은 철거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은 제가 항상 얘기해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와 같은 사용수리에 재정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타적인 사익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이렇게 판결적인 뭐야 얘기한 겁니다. 지료를 달라는 것은 1억 7,370만 원에 대해서 5% 지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누나 거이기 때문에 누나 김정수 친누나인 김정수였으면서 무상으로 사용했었다는 얘기. 공짜로. 우리가 지료를 달라 그러는 것을
감정평가액으로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은 뭐냐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근거가 없다. 감정평가로 낙찰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료를 낙찰의 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한 계산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연 5% 계산은 없는 건 맞아요. 이런 경우에 지료가 결정이 안 되면 판사님은 지료 감정을 보내지 판사님이 가격 결정하지 않습니까? 원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은 이런 게 됐을 때 지료 감정사를 지정해서 지료 감정사가 가격을 감정해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봅시다. 땅이 300평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거기에 30평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300평짜리 땅에다가 30평짜리 집이 있으면은 300평의 대지를 전부 다를 지료를 줘야 돼요? 30평만 줘야 돼요? 50평만 줘야 돼요? 몇 평 갖고 지료를 판단합니까? 몇 평? 몇 평? 그게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 피고 결정하고 감정평가서 결정합니다. 100평인데 건물 한 60, 70평 되면서 나무 마당 다 심어놓고 전력도 있고 담장이 다 있다. 이거 다 사용하는 거다.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건물은 30평밖에 안 되고 대지가 100평이니까 전부 다 사는 걸로 감정평가하면 판사님 그거 갖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평 땅이 있는데 200평 땅인데 경계도 없이 집은 한 20평 집어넣고 한 3, 40평을 사서 왔다 갔다 하고 못 쓰고 있어. 그럼 감정평가사가 200평 다 하고 그 집에 필요한 것만큼만 평수를 감정하면 그거 갖고 그대로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봤더니. 그러니까 그 얼만큼 쓰느냐는 것은 지료 감정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판사님이나 원고가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재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옳고 그름보다는 판사님을 어떻게 설득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가 피고 주장의 요지 다른 거 유지해 쓰지 않고 네가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박한 거에 대해서 요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반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배타적인 사용 중에 행락된 토지는 알면서 취득하였고 피고는 상대한 건물 청구는 부당하다. 그 다음에 먼저 소유자는 무상으로 사용대차 관계가 있었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대모변조 등에 의해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기로 제한되는 부당이론을 알고 취득한 것을 그 부담을 그대로 승계한 줄 죄다합니다. 그런데 위 전 판례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독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공사 제한은 해당 토지의 일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공공이익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는 실제 판례와 이 사건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정합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판례다. 그 다음에 물권의 소유권은 채권의 임대차를 깰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 사람은 먼저 땅 주인에게 빌렸죠. 그러면 먼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땅을 사용하는 걸 계약서를 쓰면서 빌린 거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바뀌면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어떤 건물을 임대로 해서 계약을 해서 몇 년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을 2년을 했는데 1년 지나가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럼 2년 동안은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주인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언제는
먼저 주인이 했던 걸 그대로 승계해야 되고, 언제는 승계 안 해도 됩니까? 임대차를 했을 때, 언제는 내가 2년까지 계약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나 1년 더 있을 수 있지 않냐고, 언제는 새로운 주인에게 그 관계를 그대로 먼저 계약한 것대로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는 건 문제고, 아, 먼저 계약한 건 아무 관계 없어. 오늘부터 나하고 새로 계약하는데 난 너하고 계약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언제는 승계하고 언제는 승계 안 합니까? 잔여 기간이 남았냐 안 남았냐. 그러니까 잔여 기간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야. 잔여 기간은 남아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난 너하고 계약 안 해. 이제 너하고 더 이상 땅 임대차 계약 안 해. 그러니까 청구하고 나가. 내가 그렇게 새로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건물 주인으로서는 아니야. 나는 먼저 주인하고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먼저 주인하고 계약한 것만큼 나 건물 청구까지 하고 그대로 된다.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나 여기 먼저 주인과 계약한 조건 그대로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어 하고 언제 주장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언제예요? 아니 이거는 아주 유명한 건데 이걸 몰라요? 전두환이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드는 게 뭐예요? 건물이 새로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는 건물 주인에게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나가야 되죠. 그래요. 보증금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게? 물건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이걸 보호받는 방법이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채권을 물건을 만나려면 전세 등기를 하면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를 하려면은 건물 주인이 협조를 해야지 등기를 할 수 있죠.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이 안 해줘. 전세 등기 해달라고 나 그럼 나하고 계약 안 나가. 이러다 보니까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누나의 땅에다가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차의 땅에 대한 것을 빌린다는 것을 등기를 했으면 우리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시했으니까. 근데 등기 부등본에 이 건물 주인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물건이 되지 않고 그대로 채권인데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의 핵심은 그거예요, 보면. 전세 등기를 하면은 물건이 되는데 건물 주인이 전세 등기를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뭐냐면, 야, 등기부등본 안 떼어주는 주인한테 가서 등기부등본 떼어달라고 하지 마. 계약했지? 계약서 가서 명통에 가서 확정일자 받아. 그럼 그때부터 그걸로 물건 내가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보면.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것이 뭐냐면 등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등기를 안 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하면은 물건으로 바꿔주는 건데 건물은 지금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물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한테 칠 수밖에 없다 해줍니다. 원고는 건물가에 관하여 협의가 된다면 그 금액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시세 그 금액으로 매수의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건물주인과 협상을 하겠다. 그럼 건물을 얼마나 사겠느냐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에 사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고, 협의가 무산된 경우는 부득이 감정수요 등 비용을 발생된다면 토지 지료를 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 치료도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린 치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치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해서 바로 답변을 보니까 바로 조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조정을 하러 갔습니다. 조정을 하러 가갖고 조정해서 건물이 이제 아주 좋으니까 건물 한 3천 정도, 5천 정도 얘기를 하다 3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뒀고 제가 이게 조정에 같이 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500 이상은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 낙찰 변호사님 집은 좋다고 보니까 조금 좀 더 해갖고 이제 5천을 달라다가 3천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더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를 주는데 나는 500만 준다고 그랬더니 약해가지고 1,000만 원 준다고 그랬더니 1,000만 원 더 달라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이 한마디 하더구만.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2년 이상을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은 동파되었을 염려가 있고 더더군다나 그 동네가 도시가스가 들어왔더구만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그 동네에서 다 돈을 걷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했는데 그 집만 안 하겠다고 해서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1,000만 원 이상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러면 1,000만 원에 하는 걸로 하자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돈이 결정이 되니까 그 사람이 다시 건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건물이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좀 넘겨줄 수가 없고 우리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지워야지 당신한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의해서 가등기를 지우려면 한 3, 4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우리 그 경매에서 건물을 빼놨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긴 봤었는데 이제 가등기가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좋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을 받고 동시에 한다고 이렇게 판결문을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서로 얘기를 해서 돈을 우리가 1,000만 원을 공탁을 시키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공탁을 시키면서 우리는 다 했으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 가등기 지어서 등기를 어때 넘겨주고 나면은 그러면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네가 찾아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놓고 기다리니까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건물을 넘겨받으니까 이제 받으면서 얘네들은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찾아가게끔 됐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끝이 난 사건입니다.